네, 오늘은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앞에 올려놓았던 영상 보았나요? 그 영상 보면 우리가 배웠던 원자 모형 변천을 대략적으로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형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원자 모형이 변천을 했다고 했죠. 이유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먼저 번에 주장했던 과학자의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의 모형이 자꾸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공 모형을 발표했던 과학자 이름이 누구였어요? 네, 돌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 모형이었는데 어떤 실험이 진행되므로 음극선 실험, 뭐가 발견이 됐다? 전자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아니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이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전자가 발견이 됐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다. 정기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것과 연관된 과학자의 이름은 톰슨이었고 푸딩 모형이 발표가 되죠. 그러다가 또 실험을 하게 되죠.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는 푸딩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알파 입자가 90도 각도 이상 꺾이면서 튕겨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딱딱한 입자 그리고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피는 작다. 그래서 발견된 게 뭐였냐면 원자 핵이었죠. 이것과 관련된 아저씨는 러더퍼드였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야구장을 원자 하나의 크기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원자핵의 크기는 그 야구장 안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의 크기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이 정중앙에 매우 작은 크기로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전자의 크기도 원자핵보다는 작죠. 나머지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신기한 게 또 물질이고 과학인 것 같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이 발견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원자 핵이라는 하나의 입자로 덩어리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 안에는 또 다른 구성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두 종류의 물질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양성자가 발견된 그런 실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골트슈타인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양극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이 골트슈타인이고 써보자면 골트슈타인. 이 실험이 이제 양극선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은 여러분도 익숙하죠? 무슨 실험이었어요? 음극선 실험이었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의 음극선은 음은 마이너스를 뜻한다. 그리고 발견된 게 전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양극선은 그러면 양극선 실험에서 양은 뭘 뜻하는 걸까요? 플러스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골트슈타인이 양극선 실험을 했다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음극선 실험에서는 이제 진공관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입자가 튀어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반대로 양극선 실험에서는 어떤 입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이 돼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 플러스를 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양극선 실험으로 이제 증명이 돼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19년쯤 이 양극선을 뭐라고 명명하게 되냐면 양성자라고 이제 명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명명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더퍼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양성자가 발견이 되고 결국은 이제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예요. 체드윅. 체드윅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중성이라는 말 선생님이 예전에 저번 시간에 사용을 했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의미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체드윅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베릴륨 원자 핵에 베릴륨의 원자 핵이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뭐 띄고 있겠죠. 이 원자 핵의 알파 입자, 여러분 알파 입자 대충 알죠? 플러스를 띄고 질량을 갖고 있는 딱딱한, 그죠? 얘를 크게 충돌을 시켰어요. 충돌을 시켰더니 원자 핵에서, 즉 원자 핵이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아무런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얘 중성을 띠는구나. 그래서 중성자라고 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드윅까지 보면서 우리가 원자 안에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프린트에 정리하기 전에 먼저 각각 입자의 특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듯이 여기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는. 그렇죠? 근데 원자 핵은 그냥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입자들의 먼저 질량을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위첨자여야 되는데 PPT가 좀 오류가 생겼네요. 이게 10에 마이너스 24승, 여기도 마이너스 24승, 마이너스 28승이에요. 있나요? 그럼 보시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어때요? 거의 똑같죠? 10의 마이너스 24승이 뭐예요? 0.000000000 이렇게 엄청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어때요? 질량이 10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28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는 질량이 많이 작은 편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대적인 질량으로 B로 표시를 하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B를 1대1로 나타내는 반면 전자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구체적인 B는 1837분의 1이래요.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 B가. 근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많이 작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면 전하량이라는 건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특징을 의미하고 량은 그거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첨자, 미첨자가 좀 오류가 났는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그럼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이 절대값으로 보면 어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똑같죠. 대신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갖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 하나가 갖는 마이너스 전하량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하비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기를 띠지 않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을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4번의 양성자의 발견부터 볼게요. 양극선을 발견한 과학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골트 슈타인.
예, 골트슈타인.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진공 방전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킬 때 어떤 극에서 어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어요? 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면서 플러스를 띠는 그런 선을 발견을 했던 거죠. 양극선을.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양극선을 양성자라고 판명한 과학자는 누구였어요? 러더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이제 중성자인데 이 중성자랑 관련돼 있던 과학자는 체드윅이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했을 때 전기를 띠지 않는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방충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원자핵 속에 중성자가 있다라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확인 1번을 풀어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된 순서를 써보라고 하네요. 처음에 누가 발견이 됐어요? 전자가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누가 발견이 됐을까요? 그렇죠. 양성자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자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원자의 대체적인 구조는 밝혀졌어요. 근데 이 뒤에 우리가 또 현대 원자 모형을 배우면서 또 이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전에 좀 다른 개념들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아까 PPT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프린트도 여러분들이 채워야 나중에 공부하기 쉬우니까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에서 구성 입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량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1대1 대 몇이었어요? 1837분의 1이었고 저 전하량은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이었죠.